예전에 그 안희정, 김경수, 박원순 이 세 사람이 각각의 다른 문제였지만 좌쪽 진영의 사람들을 줄줄이 낙마시키고 깜빵 가고 막 이러면서 그때 조금 무너졌던 내용들을 또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오늘이죠. 11월 27일 10시 한 10분쯤에 창원지검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라는 언론 속보가 떴습니다. 뭐 긴박한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한동훈 당대표는 예정된 일정을 뭐 흔들림 없이 참석했고요. 당 또한 마찬가지로 뭐 웰컴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낯선 거죠. 보통 뭐 당을 뒤진다, 뭐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하면 저지를 하죠. 뭐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냥 뭐 깔끔하게 문을 열어주고 확실하게 찾아가십시오,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저는 느껴졌었는데요. 일단 창원지검이 그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본다, 2022년에 대해서 보는 것 같은데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확대될 것이다 예고했었죠. 이준석의 당대표 시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의도치 않게 자료를 챙겨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대상에 당의 핵심 기구인 조직국이 올랐다라는 건 거의 발가벗겨서 뒤져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데요. 긴박감, 긴장감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 모르겠지만 이 낯선 분위기는 한동훈의 뜻과도 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수 진영의 태풍의 눈이 된 명태균 씨의 의혹, 지금 현재 권력을 넘어서서 미래의 권력까지 흔드는 판이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과 함께 벗어날 수 없는 이름들, 이준석, 김종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요,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지금까지 뭐 그런 적이 없었죠. 건 10일 가까이 페이스북에서 잠적했다가 25일 꾸물꾸물 나왔는데 압수수색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듣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창원지검에서 소환조사에 대해서 좀 대응하고 있지 않을까, 바들바들 떨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검찰의 칼 끝에 서 있는 이준석, 매일이 힘들 듯 합니다. 이준석이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를 만나면서 만났다라는 내용의 제보가 있죠. 그래서 그 만남 이후에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니 오세훈 담그기 작전에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간 뭐 수면 위로 오를까 말까 했던 호세훈 서울시장이 폭로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죠. 오세훈 시장도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렇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이준석이 칠불사에서 회동을 가지고 땅 파고 코 파고 홍매화를 심고 그때 어떤 내용이었을까? 자, 이준석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다라고 제보하고, 이제 처음에는 제보한 의원 AB로 갔습니다. 제보하고 그 자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약속하고, 그리고 천하람을 남겨두고 2, 3일 정도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이준석은 3.1절 행사 때문에 올라오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있다가 이 판을 처음에 딱 틀었던 게 김종인입니다. 이준석이 3월 1일 행사 때문에 칠불사 똥개가 불려갔다가 한 3시간 이야기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는 이준석의 입으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이건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하지만 개혁신당 의원들, 핵심 관계자들과 4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다라는 것, 이 판을 키워보기 위해서 좀 무리를 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김종인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이렇게 만든 상황.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사실 그 공천 개입
이 사건에 김건희 여사 이름을 딱 놓고 이준석이 그 뉴스토마토에 술 먹고 제보하고 사건이 이제 용산을 향해서 다이렉트로 갔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이준석이 생각하는 그 플랜에 이제 아구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 명태균 씨가 칠불사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명태균 씨의 폭로가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정말 용산이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정도였었는데 이게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이게 허세인가? 허풍인가? 이게 거짓말인가? 긴가민가 해졌을 때 이제 민주당 측에서 강혜경 씨가 빵 터져 나오면서 이거는 뭐 제2의 안민석의 삼천조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이야기하고 공익제보자를 얘기하던 그 판으로 흘러가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 안에 드러난 사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태균 게이트가 보수 진영 전체를 흔드는 태풍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권력,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지금 현재 보수 진영에서 서울시장 오세훈 그리고 대구시장이죠. 홍준표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줄줄이 소환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기 대권 지원까지도 이제 요동을 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지금 현재 자유로운 건 한동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제 검찰 과연 누구를 정조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가까이 잠적했다가 나는 일단 혼자 죽지는 않겠어. 일단 뭐 이제 쓰레기를 던지든 뭐 투척을 하든 누구를 담그든 한번 해보자 이러고 이준석이 딱 나왔는데 일단은 검찰의 수사망에서 이준석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3천만 원 똥개 사건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그때 따끈따끈하던 이준석 2달 차 당대표를 안동에 끌어내리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좀 빵구 좀 낀다는 사람에게 명태균 씨가 이준석 거 3천만 원과 1억 7천만 원, 토탈 2억을 투자로 받습니다. 투자였는지 아니면 뭐 헌금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문제의 기간 동안에 3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이 3번의 선거에 거의 뭐 9할 정도로 거론되는 게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강혜경 씨가 그 김영선 전 의원이 2024년 4.10 총선에서 아예 컷오프 되자마자 그 사무실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싹 다 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으로 그 하드디스크가 검찰의 손에 들어가면서 지금 복구가 싹 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주로 사용했던 PC에서 복구된 내용, 메시지 거기서 지금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검찰 내부에서도 반반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친윤이 있고 반윤이 있겠죠. 근데 이 반윤에서 지금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가 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4.10 총선에서 이제 금배지를 달았고 방금 전까지 검사였던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에도 있고 뭐 민주당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접촉을 해서 검찰 내부의 소식을 조금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이제 언론에 이렇게 너무 많이 뿌려진다라는 건 뭔가 조작의 세력 또는 공작의 세력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언론에서 빠르게 터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그 물길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보수 진영 자체의 위기로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2달 동안 거론됐던 보수 정치인들 이름이 꽤나 있죠. 물론 사건에 관계가 있다 없다는 밝혀질 내용이지만 일단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전체의 여권 진영의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외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거에서 이제 패배가 만연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있는데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보수 잠룡들이 여럿이 있다라는 거죠. 오세훈, 홍준표도 있죠. 그래 이런 부분을 조금 넓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지금 판이 누구가
만든 판이냐라는 거죠. 이준석이 만든 판입니다. 이준석이 만든 판에 부작용으로 이준석도 오롯이 당하고 있지만 그 판에서 왜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는지 또 다른 생각으로 이준석이 이 핵심에 있지만 본인이 여기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권 주자들을 쳐낼 수 있는 또 정적 제거의 타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워낙 정치판이 겉모술수 더러운 판이다 보니까 내가 살짝 팔을 내준다고 해도 저들은 목을 치겠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경중은 다르지만 뭐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 이준석은 뭐 어쩔 수 없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차기 지도자 순위에 오르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여권 안팎에서 야 명태균 안 만났으면 유력 정치인 아니야 할 정도로 조롱도 받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오세훈 같은 경우는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돈을 받았고 돈을 줬고 하던 그 스폰서 김씨 같은 경우는 오세훈을 너무 좋아해서 오세훈을 짝사랑하고 있어서 오세훈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하면 내 돈이 뭐 얼마가 들어간들 상관이 없어 라고 하지만 그 뒤로는 강혜경 씨에게 입막음 하려는 회유의 정황까지 드러난 이 상황, 이게 과연 오세훈이 정말 몰랐을까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이죠. 5회에 걸쳐서 3,300만 원을 주고 사실 1억 원 가까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이 막 뜨니까 오세훈이 아직 이름이 나오기 전에 뜨니까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강 실장과 나와 둘 다 그냥 모른 척하면 이 사건 덮어지니까 한 명태균한테 한 10억, 20억 주고 혼자 독박 쓰고 깜빵 가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오세훈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이유 없이 그 이유는 있겠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 없이 지금 건 10일 가까이 잠적했다라는 건 어쩔 줄 모른다라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뭐 쓸데없는 머리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고심을 했냐 봤을 때 겨우 만난 게 봉지욱 기자 정도다라는 것.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간 것 같습니다. 명태균과 이제 동맹을 했던 그 김종인, 이준석이 지금 각자 도생으로 간 것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명태균에게 미친놈, 허풍쟁이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머리순으로 탈출을 하죠. 처음부터 김종인이 이제 명태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이 김종인이 지금 별의 순간을 이준석에게 보던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한동훈에게 별의 순간을 보고 있다. 지금 현재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이 단계 게이트 논란은 제2의 김옥균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의 당대표 시절 끌어내리고 그때 뭐 2030의 남성 지지가 빠지면서 지금 총선이 폭망했다. 다시 한동훈을 또 끌어내린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미래는 없다. 앞으로의 차기 대권에 한동훈뿐이다. 이러면서 한동훈에게 찰싹 붙었죠. 이제 미래 권력이다 생각하고 이제 이준석 버리고 이제 명태균 버리고 이제 한동훈에게 붙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아직까지 명태균에 대해서는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에 관련돼서 변호를 맡았던 그 김영기 변호사의 최측근인 변호사를 보내서 지금 현재 명태균 씨를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명태균이가 펼쳐낼 이준석의 폭로를 미리 차단하고자 지금 감시 감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거가 어느 한순간 딱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명태균의 입이 아니라 검찰에서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이준석은 깔딱고개를 팍 넘어버리면 이제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그 활동한 기간 동안 그 핵심 기관으로서 자리했던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 지상욱이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구린 사건이다라는 거죠. 사실 명태균 사태 초반부터 이준석은
굉장히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를 역임했던 그 시절에 두 번의 큰 선거가 있었고요. 사실 뭐 지방선거까지 하면 세 번의 선거가 있는 거고, 이준석의 당대표가 되는 그 시점부터 명태균과 함께 했던 버릴 수 없고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김종인 또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명태균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메일로 김종인은 그 여론조사에 대한 주고받음이 있고 PC가 복구되면서 이제 이 둘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빈번히 소통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늙으신 분께서 기억이 안 난다, 전화를 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명태균 씨 부인은 새벽 6시만 되면 명박사 하면서 전화를 했다라는 것, 아무리 미친놈 취급을 하고 뭐 무슨 의논을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라고 폄하를 해도 팩트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 검찰 수사 중이지만요, 이 명태균 씨와 함께 했던 이 이준석, 김종인, 그리고 연루 의혹이 있는 뭐 오세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이 보수 진영 전체의 악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전에 그 안희정, 김경수, 박원순 이 세 사람이 각각의 다른 문제였지만 좌쪽 진영의 사람들을 줄줄이 낙마시키고 깜빵 가고 막 이러면서 그때 조금 무너졌던 내용들을 또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일 쏟아지고 있는 뭐 의혹들의 큰 타격감은 없지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폭로 자체도 그렇게 뭐 결국 타격감이 없는 것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사안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수 진영에서는 좋을 거는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뭐 대권 지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지만 확실하게 갈놈들은 누군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과 함께 이익 공동체로서 그동안에 해왔던 이준석 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